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부재가 변하지 않는 것에서 찾는 변화의 본질이에요. 와, 이 책 제목부터가 뭔가 철학적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까? 특히 요즘같이 AI가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암호화폐가 나오고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말해요. 변하는 것만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피자? 그런데 치킨을 먹는 방법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전엔 통닭구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심지어 치킨버거까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원한다는 욕구. 이게 바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모건 하우절이 발견한 23가지 불변의 법칙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특히 투자, 인간관계, 성공, 실패.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들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장 매달리기. 첫 번째 불변의 법칙은 매달리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게임을 하다가 이번만 한 판 더 하고 밤새는 거. 넷플릭스 보다가 다음 화만 더 하고 새벽까지 보는 거. 이게 바로 매달리기예요. 모건 하우절은 말해요.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은 예를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버튼을 없애는 게 말이 되나? 키보드 없는 폰이 될까? 하지만 잡스는 매달렸어요. 끝까지. 결과는 세상을 바꾼 혁신. 반대로 나쁜 예도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이 주식은 분명 오를 거야 하면서 계속 물타기 하는 거. 손실이 커져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이럴 때는 매달리기가 독이 돼요. 그럼 언제 매달리고 언제 포기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언제 그만두는지 조사했대요. 이기고 있을 때? 아니에요. 크게 잃고 난 직후에 그만둔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미리 규칙을 정해둬요. 10만 원 잃으면 무조건 나간다. 이 프로젝트에 6개월 투자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매달리기의 힘은 엄청나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에 매달리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인지 말이에요. 2장 생존. 두 번째 법칙은 생존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알아요? 거대해서? 아니에요. 적응하지 못해서예요. 반대로 바퀴벌레는 어때요? 징그럽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지구에서 3억 년을 살아남았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생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생존의 핵심은 뭘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꾸준히 살아남아야 한다. 투자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왜 투자의 신이 됐을까요?
한 번에 엄청난 수익을 낸 적은 별로 없어요. 대신 50년간 꾸준히 살아남았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20%래요. 엄청나 보이지 않죠? 하지만 50년간 20%씩 복리로 불려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재밌는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 1등이다. 하지만 10km 지점에서 보면 헥헥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꾸준한 페이스로 뛰던 사람은 끝까지 달려서 완주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 번아웃 와서 30대에 지쳐 있으면 뭐해요? 50대까지, 60대까지 꾸준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존할까요? 첫째, 여백을 남겨둬라. 월급 받자마자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비상금을 만들어 두세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도 아프게 돼도 버틸 수 있게 말이에요. 둘째, 다양성을 유지해라. 한 개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봤죠? 주식도 여러 개 사고 수입원도 여러 개 만들고. 셋째, 겸손하라. 내가 제일 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목 잡혀요. 시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섭거든요.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팬데믹을 예상했나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어요. 미리 현금을 많이 준비해둔 곳들, 빨리 적응한 곳들. 반면에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 기업들은 바로 무너졌어요. 생존이 최우선이에요. 이기는 것보다 안 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3장 욕심. 세 번째 법칙, 욕심이에요. 이거 정말 재밌는 주제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욕심 부리지 마라.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다르게 봐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문제는 욕심의 방향이다.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원숭이한테 오이를 주면 잘 먹어요. 만족해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원숭이한테 포도를 주면 오이 받은 원숭이가 화를 내면서 오이를 던져버려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연봉 5천만 원 받으면서 만족하다가도 동기가 7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불만족스러워져요. 이게 바로 비교의 욕심이에요. 하지만 욕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건강한 욕심과 독한 욕심. 건강한 욕심은 뭘까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싶어. 독한 욕심은 남보다 더 가지고 싶어. 무슨 수를 써서든 이기고 싶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차이 보이시죠? 건강한 욕심은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요. 독한 욕심은 나만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투자자는 꾸준히 자산을 불리고 싶어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투자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죠. 결과는 뻔해요. 건전한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위험한 투자자는 한 방에 날아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투자 전략은 단순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지 않을까요? 버핏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야. 와, 이거 정말 명언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 원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나무가 자라는 것도, 와인이 숙성되는 것도,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욕심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어요. 충분함을 알아라.
언제까지 더 갖고 싶어 할 건가요? 집 하나로 만족했는데 이제 2개 원하고, 2개 가졌는데 이제 3개 원하고, 끝이 없어요.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요. 욕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욕심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 욕심인지, 우리 모두의 욕심인지, 단기적인 욕심인지, 장기적인 욕심인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욕심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사장 만족. 4번째 법칙은 만족이에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앞에서는 욕심 얘기하고 지금은 만족 얘기하니까 뭔가 모순적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인생의 묘미예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새 폰을 샀어요. 처음엔 엄청 기뻐해요. 와, 이 폰 진짜 좋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그냥 폰이에요. 더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갖고 싶어져요. 이게 뭘까요?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해요. 쾌락의 쳇바퀴라는 뜻이에요. 뭔가 좋은 걸 얻으면 잠깐 기쁘다가 금세 원래 기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더 좋은 걸 찾게 돼요. 마치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요. 모건 하우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공식은 현실에서 기대를 뺀 것이다. 행복 현실 마이너스 기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실이 기대보다 높으면 행복하고 현실이 기대보다 낮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는 방법은 2가지겠죠? 현실을 높이거나 기대를 낮추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만 높이려고 해요.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하지만 기대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과 함께 올라가요.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이 목표였는데 5천만 원 되니까 이제 8천만 원이 목표가 돼요. 끝없는 경쟁이죠. 현명한 사람은 다르게 접근해요. 기대를 조절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복권 당첨자와 하반신 마비 환자의 행복도를 1년 후에 비교해 봤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의 비슷했어요. 복권 당첨자는 처음엔 엄청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기준에 적응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반대로 하반신 마비 환자는 처음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적응의 힘이에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해요. 그럼 진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줄여라. SNS 보면서 쟤는 좋겠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둘째, 감사를 실천해라. 매일 감사할 일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안전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 경험에 투자해라. 물건보다는 경험이 더 오래가는 행복을 줘요. 새 가방은 몇 달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여행의 추억은 평생 남거든요. 넷째,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돈이 많아도 혼자면 외로워요.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거예요. 만족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이에요. 언젠가 만족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만족하면서 살자는 거죠. 이게 바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거든요. 5장 복잡성. 5번째 법칙, 복잡성에 대해 얘기해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리모컨 버튼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 스마트폰 설정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거. 요리 레시피가 너무 복잡해서 라면 끓여 먹는 거.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말해요. 복잡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이 더 강하다고 해요. 왜일까요? 복잡한 시스템은 고장날 확률이 높거든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 자동차는 단순했어요. 엔진, 바퀴, 핸들. 끝. 고장나면 동네 정비소에서도 고칠 수 있었어요. 요즘 자동차는 어때요? 컴퓨터 칩이 100개 넘게 들어가 있어요. GPS, 블루투스, 자동주차, 차선 이탈 경고. 엄청 편리하죠. 하지만 고장나면 전문가가 아니면 손도 댈 수 없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상품은 금리와 환율과 유가에 연동되어서 설명 듣다가 머리 아파서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뭘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아주 단순하죠? 좋은 회사 주식을 싸게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 끝. 이게 50년간 연평균 20% 수익률의 비밀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글의 검색 엔진이 왜 성공했을까요? 기술이 뛰어나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에요. 구글 첫 페이지를 기억해 보세요. 하얀 배경에 검색창 하나? 그게 다였어요. 반면에 당시 다른 포털들은 온갖 정보를 첫 페이지에 다 때려 박았어요. 뉴스, 날씨, 주식, 게임. 사용자들은 뭘 원했을까요? 그냥 검색만 하면 되는 것. 단순한 게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선택을 줄여라. 옷장에 옷이 100벌 있으면 매일 아침 뭘 입을지 고민해야 해요. 스티브 잡스는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려면 사소한 결정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둘째, 핵심에 집중해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 올인하세요. 셋째, 시스템을 단순화해라. 가계부를 복잡하게 쓰려다가 포기한 경험 있죠. 간단하게 수입 마이너스 지출 저축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분류나 분석은 나중에 해도 돼요. 넷째,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투자 규칙도 단순하게. 매월 일정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 끝. 복잡한 분석이나 타이밍 맞추기는 전문가들도 어려워해요. 복잡성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오래간다는 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죠.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정말 고수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6장 준비. 6번째 법칙은 준비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근데 이게 정말일까요? 모건 하우절은 더 정확하게 말해요. 운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실험실에서 실수를 했어요. 세균 배양 접시를 제대로 덮지 않고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에서 돌아와 보니까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페니실린의 발견이에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플레밍은 20년간 세균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면 아, 실험 망쳤네 하고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플레밍은 달랐어요. 준비된 눈으로 그 현상을 관찰했거든요.
이게 바로 준비의 힘이에요. 준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체적인 준비와 일반적인 준비. 구체적인 준비는 뭘까요? 내일 면접이 있으니까 질문 예상하고 답변 준비하자. 다음 주에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자료 만들어 두자. 이런 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준비예요. 일반적인 준비는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실력을 키워두자. 비상금을 모아두자. 인맥을 넓혀두자. 목표는 불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구체적인 준비만 해요. 시험 때만 공부하고 면접 때만 정장 사입고 필요할 때만 인맥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늘 늦어요. 진짜 기회는 언제 올까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와요. 갑자기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력서가 엉망이면, 갑자기 투자할 좋은 기회가 오는데 돈이 없으면, 갑자기 사업 파트너를 찾는데 실력이 없으면 다 놓치게 돼요. 준비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일 조금씩 준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어는 매일 30분씩 독서를 해요. 1년에 30권 정도 읽어요. B는 필요할 때만 공부해요. 1년에 5권 정도 읽어요. 1년 차이는 25권이에요. 별로 안 커 보이죠? 그런데 10년 지나면 어는 300권, B는 50권. 6배 차이가 나요. 더 무서운 건 지식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가 읽은 300권의 책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B가 읽은 50권은 그냥 50권이에요. 이게 바로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첫째, 기본기를 단단히 해라. 어떤 분야든 기본기가 중요해요. 운동선수도 기본기 연습을 매일 하고 음악가도 기본 연습을 매일 해요. 직장인이라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시간관리 같은 기본 스킬들을 계속 갈고 닦으세요.